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인균입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 정도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면 좀 수그러들 만도 한데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극성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해시는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와 시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더 강화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좀 하거나 아니면 과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심상화 의원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뭐 하루하루가 강원도민들께서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데, 사실 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이제 해소시키려면 백신 접종하는 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이제 4차 대유행에 이어서 5차 유행을 예고하는데 강원도 코로나19 접종률이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이제 백신 확보 실패를 보여주는 사실 저는 수치라고 보고요. 예. 접종률이 한 70%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리두기 단계도 조금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강원도는 이제 백신 접종 대상자가 좀 대상자 관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 접종 이제 미접종에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이제 홍보를 하셔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더 집중시킬 그런 시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또한 거리두기 방역에 있어서 강원도와 시군의 문제점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8월 12일 날 41명이 이제 그 확진자가 이제 나왔고요. 16일에도 이제 40명, 18일에도 한 40명이 일주일 내내 3, 40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수가 외국인입니다. 여기 이제 동해시가 18일 어제 18명 중 확진자 중에 16명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예.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외국인 근로자 이제 방역 대책이 사실 좀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이 거리두기와 방역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보여지거든요. SNS 홍보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SNS 홍보는 사실 사각지대가 발생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SNS를 하지 않는 어르신들께서는 뭐 정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지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언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의 상황이라든가 강원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난안전방송사와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방역 홍보를 좀 방송에서 좀 담아주면 어떨까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뭐 안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요즘 하면 베트남도 있고 러시아 분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이제 언어 영역이 있다가 보니까요. 그걸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다 그러면 정기적인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방역 대책에 대한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인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아주 옳은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좀 잘못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백신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르고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 다소 이 공급 차질 생산 차질이 좀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는 차질이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이 추세라면은 백신 접종률이 10월달 정도 되면 이 집단 면역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제 감염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우리 강릉에서 심하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 강릉에 좋은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동해시에서도 우리 강릉 지역의 사례
어떻게 그 부분들을 차단하고 대처를 했는지 좀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제가 잘 수치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백신 실패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기준으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44.6%입니다. 그것은 결국 백신이 지금 남아도는데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에서 백신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게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요. 동해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강릉처럼 지금도 확진자가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서 수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제적으로 나가자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얘기를 또 못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접어두고요. 자, 이 코로나19 두 분께서도 지금 첨예하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일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손실 보전 대책이 참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은 자체 재난지원금마저 지급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정말 아무리 쥐어짜도 마른 걸레,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나올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강원도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번엔 제가 조금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재벌적이고 이 금융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기재부와 국힘에서 이 국민들한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자 하니 이건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선거용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었고 같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조만간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제외된 12%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하여서 지금 이 여야 그다음 또 이 같은 당의 어떤 이 대선 후보자들끼리 논쟁이 격렬한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지친 도민에 대해서 위로하고 이 경제의 이 선순환, 내수 그리고 이제 행정력의 낭비 방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전체적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원도가 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위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아껴 쓰고 예산을 아껴서 좀 지불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좀 있다. 예. 네,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예. 심상하 의원님. 지금 박인균 의원께서는 지금 남의 동네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예. 강원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재난지원금은 재난 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강원도는 작년 4월 달에 1인당 40만 원씩 일회 지급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내년도 신규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 1,445억, 시군비 619억, 총 2천억이 넘는 돈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강원 취직 사회 책임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원순 지사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치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코로나19에 처해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 또 더 나아가서는 소상공인,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취직사회 책임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강원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 정책은 잘못됐다. 지금 조속히 우리 예비비도 좀 마련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장애인 또 정말 어려움을 처해 있는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적절한 시기에 강원도 재난지원금을 2차 지급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어쨌거나 재난지원금의 이 용처가 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취직사회 책임제 이 사업 2천억 원이 우리 강원도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한다고 하거든요. 예. 이 사업은 그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취업하는 강원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이것을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인균 의원님 하실 말씀이? 네, 예. 우리 그 심상하 의원님 말씀에 이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에 이제 이견이 있는데 이 뭔가 우리 심상하 의원님이 이 하나하나는 꼬집어 나가면는데 이 입체적으로 조금 파악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옛날 과거에는 물자가 없어서 이 사람이 굶어 죽고 이 못 살았는데 이 현대 사회 산업 사회는 이 보면 돈과 물건이 돌지 않아서 사람들이 못 사는 거거든요. 한쪽에 물건이 쌓이는 데 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효수 창출이라든가 이런 내수 진작을 위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더욱더 막혀버리고 멈춰버린 이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심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 취약계층, 이 하강 분야는 이 대책 없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정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 분께서는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또 여기서 뭐 끝장 토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 여운을 남겨놓고 다음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듣질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에 관련해서 이게 진전이 좀 있었는지 어떻게 두 분이 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진전이 좀 있습니까? 전혀 뭐 지금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이름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하는 남북 교류 역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군사통신선도 복원돼서 뭔가 좀 이 물꼬가 터지는가 싶더니만 이게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걸 핑계로 북에서 중지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강원도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이 북미 간의 해결이 먼저 돼야 한다. 큰 북에서도 이 강원도하고는 이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겠다. 큰 틀에서 북미 간 이 해결이 됐을 땐 나머지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은 그러면 어떤 입장이냐. 이게 이 북한하고 뭔가 이 교류하고 승인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 대중국 봉쇄 전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와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군산 복합 체론의 이익이 보장되느냐 그리고 또 이 어떤 이 철도라든가 이런 데서 있어서 미국의 자본의 참여와 이익이 되느냐 이게 우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북미 관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아무쪼록 하여튼 뭐 저 북미 관계가 잘 좀 풀려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강원도가 뭔가 좀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좀 숨통이 터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원도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없다. 일단은 북미 관계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이 됐을 때 우리 정부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인 강원도도 조금 더 공동 개최라든가 뭔가 움직임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어떻게 보면 강건도 불구경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심상호 의원님. 네, 우리 박인균 의원께서 저랑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정부에서도 할 수 없고, 예. 또 미국의 어떤 뭐 의지 가지고도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진전이 없는 이 사업을 최문순 지사가 지금 뭐 하시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강원도기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최문순 지사의 고집 행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도기 청소년 올림픽이 약 한 9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공동 개최를 하든 단독 개최를 하든 빨리 결정해서 좀 꼼꼼하게 그 대회를 준비하기도 지금 사실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할 것인가, 또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예. 공동개최 과정에서 유엔 이제 대북 제재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제 스포츠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 공동개최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이 다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 청소년 선수들이 입장에서 좀 봤을 때에는 북한이라는 좀 폐쇄적인 나라에 가서 뛴다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느낄까? 뭐 이런 문제도 개최국으로서 책임감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는 북한의 응답만 기다릴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준비했던 우리 그 단독 개최로 해서 IOC에 이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시 이런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그런 희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IOC가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되면은 참 더없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차선책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처음 제안했던 예. 그 목적입니다. 이게 차후에 바뀐 겁니다. 예. 자, 알펜시아 얘기를 잠깐 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알펜시아 매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되지 않습니까? 아마 23일경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네, 혹시 생각하신 네네. 부분 있으면 1분 정도씩만. 예. 예.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그 낙찰받은 KH 강원 개발과 강원도 모두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또 KH 그룹 두 곳이 이제 입찰에 참여했다는 그런 의혹, 또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아직까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강원도 평화경제연구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네, 그랬죠. 이게 부정 낙찰로 이제 판명이 될 여지가 있답니다. 예. 만약에 판명이 된다면 강원은 이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요.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되겠죠. 예. 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뭐 입찰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7,100억 원의 이제 그 알펜시아 그 대금이고 그 이후에 이제 주변 개발 기금으로 해가지고 1조를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KH 이제 그룹 관계사는 지금 자정 그 능력이 그 지금 부족하다는 게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와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혹시 관련해서 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 강원도에 부담을 주어왔던 알펜시아 매각, 물론 거기에 지금 정당한 과정이었냐 아니냐라는 이런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각을 하기로 했으면 강원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두 분은 또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심상화 의원, 박인균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